ROA 완전 정복 구강. ROA를 활용해 실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8강에서는 ROA와 ROE를 함께 보는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벌었는가, ROA는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잘 벌었는가. 두 지표를 함께 보면 기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그 수익성이 어떤 자본 구조에서 만들어졌는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9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기업 분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ROA를 발견했을 때 어떤 순서로 보면 되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ROA를 확인합니다. 가상의 A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ROA는 10%입니다. 여기서 바로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10%라는 숫자는 기업 분석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ROA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 3년에서 5년을 봅니다. A 기업의 ROA를 최근 5년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6%, 7%, 8%, 9%, 10%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왜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3%, 15%, 4%, 20%, 5%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면 왜 변동이 심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ROA는 현재 숫자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A 기업의 ROA는 10%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4%에서 6%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경쟁사보다 높을까? 제품 경쟁력 때문일까? 원가 경쟁력 때문일까? 높은 시장 점유율 때문일까? 기술력 때문일까?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숫자에서 사업의 경쟁력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매출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매출의 흐름을 봅니다. ROA가 좋아지고 있는데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OA는 상승했는데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조금 이상합니다. 기업이 성장해서 ROA가 높아진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매출 다음에는 영업이익을 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은 많이 팔았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판매 관리비가 크게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ROA 개선,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지 살펴봅니다. 본업의 경쟁력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당기순이익을 확인합니다. ROA 계산에는 당기순이익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왜 증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도 증가했다면 본업 개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그대로인데 당기순이익만 갑자기 크게 증가했다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팔았는가? 투자산을 처분했는가? 지분을 매각했는가?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는가? 반복 가능한 이익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총자산의 변화를 봅니다. 이번에는 ROA의 또 다른 핵심인 총자산을 확인합니다. 총자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ROA도 유지되거나 상승한다면 기업이 늘어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총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ROA가 계속 떨어진다면 새로운 투자가 아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자산 효율성이 실제로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공장을 새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설비를 도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인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 이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ROE와 비교합니다. 이제 ROE를 꺼냅니다. A 기업의 ROA는 10%, ROE는 12%라고 하겠습니다. 두 지표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ROA는 5%, ROE는 20%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자기 자본이 작은가? 부채가 많은가? 차입금이 크게 증가했는가? ROE 하나만 봤다면 놓칠 수 있었던 질문입니다. 아홉 번째, 부채를 확인합니다.
ROE와 ROA의 차이가 크다면 부채를 살펴봅니다. 부채 비율은 어떤가? 차입금은 증가하고 있는가? 이자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에 적절한 부채를 활용해서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으며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입니다. 10번째,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봅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순이익도 증가합니다. ROA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ROA도 개선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면 기업의 실적 개선이 현금으로도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봉스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ROA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총자산도 증가했지만 이익이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경쟁사보다 ROA가 높은 수준입니다. ROE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왜 경쟁사보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부터 진짜 기업 공부가 시작됩니다. 숫자에서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제품이 좋은가? 기술력이 뛰어난가? 원가 경쟁력이 있는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가? 브랜드가 강한가? 플랫폼 경쟁력이 있는가? 앞으로도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결국 재무지표 공부의 목적은 숫자만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통해 좋은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가지고 사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ROA가 높다고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ROA가 높다. ROE도 높다. 매출도 성장한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항상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지나치게 앞서갔다면 투자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per, PBR, EPS, BPS, 그리고 성장성까지 연결해서 현재 시장이 이 기업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 지표를 하나씩 공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샤쉘. 실전에서는 이 순서만 기억합니다. 기업의 ROA를 발견했다면 첫째, 현재 ROA를 봅니다. 둘째, 과거 3년에서 5년의 흐름을 봅니다. 셋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넷째, 매출을 봅니다. 다섯째, 영업이익을 봅니다. 여섯째, 당기순이익을 봅니다. 일곱째, 총자산의 변화를 봅니다. 여덟째, ROE와 비교합니다. 아홉째, 부채를 확인합니다. 열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왜 이 기업은 이런 숫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 구강 핵심 정리.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ROA는 기업 분석의 정답이 아닙니다. ROA는 기업을 더 깊이 공부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높은가? 꾸준한가? 경쟁사보다 좋은가? 이익이 성장하는가? 자산도 효율적으로 증가하는가? 부채는 감당 가능한가? 현금도 실제로 들어오는가? 그리고 그 모든 숫자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연결되면 ROA라는 하나의 숫자가 기업 전체를 공부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다음 10강에서는 ROA 완전 정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ROA 총정리.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이 내용을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하고 ROE와 ROA의 차이까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완전 정복 10강. ROA 총정리, 기업의 자산 효율성을 읽는 눈.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드디어 ROA 완전 정복 마지막 10강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우리는 ROA라는 투자 지표를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ROA가 무엇인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지만 공부를 계속하면서 ROA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업이 가진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그 효율성은 좋아지고 있는가, 경쟁사보다 뛰어난가, 그리고 ROE와 비교했을 때 기업의 자본 구조는 어떤가. 오늘 10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ROA란 무엇인가? ROA는 총자산 이익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가진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냈는가, 이것을 보는 지표입니다. ROA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전체 자산입니다. 현금, 공장, 기계와 설비, 토지, 재고 자산, 투자 자산. 기업은 이런 여러 자산을 이용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잘 벌고 있을까? 그 질문에 도움을 주는 지표가 ROA입니다. 두 번째, ROA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적인 계산은 간단합니다. 당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총자산이 1,000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ROA는 대략 10%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0억 원이라는 전체 자산을 이용해서 100억 원의 순이익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계산에서는 평균 총자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벌었는가, 이 의미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높은 ROA가 중요한 이유, 두 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총자산이 1,000억 원입니다. A기업은 50억 원을 벌었습니다. B기업은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B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B기업은 같은 자산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기술력이 좋은가? 제품 경쟁력이 있는가? 원가 경쟁력이 뛰어난가? 브랜드가 강한가? 자산 활용 능력이 뛰어난가? 따라서 높은 ROA는 기업의 경쟁력을 찾아가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OA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ROA가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본업의 성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회성 이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면서 순이익이 갑자기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총자산이 감소하면서 ROA가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ROA를 발견하면 좋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왜 높지? 라고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한 번의 숫자보다 꾸준함을 봅니다. ROA는 한 해의 숫자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5%, 20%, 4%, 18%, 3%.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기업과 7%, 8%, 9%, 9%, 10%. 이렇게 꾸준한 기업이 있다면 단순히 가장 높은 숫자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해 동안 좋은 자산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ROA는 좋은 이유로 꾸준히 유지되는 ROA입니다. 여섯 번째, 갑자기 높아졌다면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ROA가 갑자기 높아졌다면 좋아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먼저 당기순이익을 봅니다. 매출도 증가했는지 봅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는지 봅니다. 일회성 이익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총 자산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업종 전체가 호황인지도 확인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좋은 ROA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가 변한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업종마다 다르게 봅니다. ROA 10%. 이 숫자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숫자 하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처럼 막대한 공장과 설비가 필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처럼 많은 자산이 필요한 산업도 있습니다. 반면 일부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 자산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의 바이오 기업은 당장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ROA는 가능하면 같은 업종, 비슷한 사업 구조의 기업끼리 비교합니다. 여덟 번째, ROE와 ROA를 함께 봅니다. 이 부분은 ROA 공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ROE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벌었는가? ROA는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잘 벌었는가? 어떤 기업의 ROE는 20%입니다.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ROA는 5%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자기 자본이 작은가? 부채가 많은가? 차입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ROE 하나만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높은 ROE를 발견했을 때 ROA를 함께 보면 기업의 자본 구조를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부채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부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빌린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부채를 이용해서 좋은 사업에 투자하고 이자 비용보다 충분히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면 부채는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나빠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익은 줄어도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ROE와 ROA의 차이가 크다면 부채 비율, 차입금, 이자 비용, 현금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0번째, 실제 기업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실제 기업을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ROA를 봅니다. 그 다음 과거 3년에서 5년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매출을 봅니다. 영업이익을 봅니다. 당기순이익을 봅니다. 총자산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ROE와 비교합니다. 부채를 확인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왜 이 기업은 이런 숫자를 만들고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숫자 공부가 기업 공부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배운 투자 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투자 지표가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퍼, 기업의 이익과 주가를 비교합니다. PBR, 기업의 순자산과 주가를 비교합니다. EPS, 한 주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봅니다. BPS, 한 주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ROE,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ROA,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봅니다. 처음에는 전혀 다른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얼마나 버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가진 자본을 얼마나 잘 굴리는가? 전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시장은 그 기업을 얼마로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업 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ROA가 좋습니다. ROE도 좋습니다. 이익도 성장합니다.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면 투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질을 확인한 다음에는 퍼와 PBR 같은 지표를 통해 현재 시장의 평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 그리고 좋은 가격을 생각하는 것,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ROA 완전복 최종 정리. 마지막으로 10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ROA는 총자산 이익률입니다. 둘째, 기업의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었는지 봅니다. 셋째,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총자산과 비교합니다. 넷째, 높은 ROA는 좋은 기업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섯째, 한 해보다 여러 해의 꾸준함을 봅니다. 일곱째, 갑자기 높아졌다면 반드시 이유를 확인합니다. 여덟째, 같은 업종과 비슷한 사업 구조의 기업끼리 비교합니다. 아홉째, ROE와 함께 보면서 부채와 자본 구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열째, 컵 ROA는 혼자 보지 않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총자산, 부채, 현금 흐름, 그리고 다른 투자 지표와 함께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ROA를 공부하기 전에는 ROA 10%라는 숫자를 보면 높구나, 좋구나 하고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ROA 10%를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10%일까? 과거에도 높았을까? 경쟁사는 얼마일까? 순이익이 증가했을까? 총 자산은 어떻게 변했을까? ROE는 얼마일까? 부채는 괜찮을까? 현금 흐름은 좋은가? 앞으로도 유지될까? 바로 이것입니다. 투자 지표 공부의 목적은 숫자를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고 질문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차트만 보이던 사람이 기업의 이익을 보고 자산을 보고 자본을 보고 현금 흐름을 보고 기업의 경쟁력까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기업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빨리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기초가 쌓이면 투자 지표는 더 이상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기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ROA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